바로 공백기.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느라, 간호공무원을 준비하느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제는 병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2년의 공백기를 면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졸업하기 전부터 병원 임상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좋은 결과로 합격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험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또 합격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병원 취업으로 전향하시는 선생님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바로 공백기. 이 공백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포장을 해서 면접관들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직접 작성해본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면접관들이 이 공백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결론을 짓고 면접장을 들어가게 돼요. 나는 이미 위축이 된 상황이고 그 공백기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위축된 모습이 면접관분들 눈에 당연히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공백기 자체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지 않는데 나의 위축된 모습이 면접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해서 이거는 진짜 나의 치명적인 약점이야 해서 위축돼서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위축되지 않아요? 이 공백기를 면접에서 잘 풀어내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면접관 분들이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쟤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색안경을 끼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면 임상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니까 할머니 병간호를 했다고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면접관 분들은 귀신이에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약간 의심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집요한 꼬리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들통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 지금 뭔가 불안하다, 거짓말인가? 하는 이러한 의심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아니면 몸짓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는 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나는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배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병원에 신규 간호사로 취업을 한다면 내가 이 공백기 동안 느끼고 배운 점을 내 업무에 적용시켜서 간호사로서 성장 발전해서 병원에 기여하겠다 라고 이 큰 줄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덧대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간호학과 재학 시절 병원 실습을 나가면서 병동에서 3교대 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고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정말 많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력이 약했던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간호사로 오래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2년 동안 후회 없을 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력이었든 운이었든 계속 탈락을 하게 되었고 최선을 다했기에 공무원에 대한 미련은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해보지 않고 미리 두려움을 가졌던 그 이유는 3교대를 버티기에 제 체력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처럼 기본 체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 2년 동안 하루에 1시간은 꼭 운동을 하였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체력이 좋은 상태입니다. 비록 시험은 떨어졌지만 병원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저의 체력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후회도 없고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저의 체력과 정신력, 거기에 일을 하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환자들을 직접 케어하는 전문 간호사로 성장 발전하고 싶어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2년의 공백기 동안 나는 시험을 준비를 했지만 병원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간호사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체력이 너무 약해서 3교대를 하면 간호사를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간호사로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서 공무원 시험을 선택했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하지만 결과는 떨어졌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에 대한 미련은 없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하면서 깨달았고 2년 동안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운동을 꾸준히 했고 오히려 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인한 상태가 되었다. 거기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까지 더해져서 직접 환자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전문 간호사로 성장하고 싶다. 이러한 스토리로 풀어가신다면 면접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고 이 배운 점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간호사가 돼서 이 병원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어떠한 간호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내신다면 면접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이고 이 공백기가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게 아니라 면접을 합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공백기의 핵심은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공백기 동안 한 일을 통해서 배운 점, 깨닫게 된 점, 배우고 깨달은 점으로 어떠한 간호사가 될 것이며 이러한 간호사가 돼서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병원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전개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면접관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공백기가 있다고 해서 병원 취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리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공백기를 가지고 병원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